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125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서술 2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하겠습니다. 1번 해안가 사질토 집안의 굴착 공사 시 적용되는 흙막이 공법의 종류와 굴착 저면의 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보일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2번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와 특성, 균열 발생 원인 및 균열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집안 내 그라우팅 공법에서 야객 주입 공법의 목적, 주입재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공법, PSM 공법의 특징 및 시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 원인 및 균열 제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6번 도로 포장에 적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ACP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CCP의 특징을 비교하고 각각의 파손 원인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125회) 서술 2교시의 1번입니다. 해안가 사질토 집안의 굴착 공사 시 적용되는 흙막이 공법의 종류와 굴착 저면의 지반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 보일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물었습니다. 보시면 해안가 사질토 집안이라는 전제 조건인데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전제 조건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흙막이 공법의 종류, 그리고 보일링 방지 대책, 이렇게 물어본 문제 유형입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사질토 집안의 흙막이 공법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 가운데 페이지 3번 사질토 집안에 적용 가능한 흙막이 공법의 종류, 아래쪽 4번 보일링 현상 발생의 메커니즘, 테르자기 방법 위주로 기술하고 우측 페이지에 5번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 6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흙막이 벽체는 토합 및 수합 등의 측압 하중을 지보공에 전달하고 근입 시 흙막이 구조 및 굴착 저면과 주변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기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흙막이 공법의 종류라기보다는 흙막이에 대한 정의를, 요구 조건에 대해서 써준 개요입니다. 이어서 개요 2번입니다. 보일링 현상은 사질토 지방 굴착 시 굴착 저면에 작용하는 상향의 침투압이 유효 응력보다 클 때 물과 흙이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자, 개요 2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 보일링 현상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원리까지도 포함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개요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차수 및 지수공법, 벽체 근입장 증가 공법 등이 유효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개요 1번은 흙막이 공법의 종류를 써도 되는데 나열식으로 쓰기보다는 흙막이 공법의 요구 조건을 썼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출제위원께서 물어보신 문제의 조건에서 흙막이 공법을 선정하려면 어떤 걸 고려해야 됩니다 라고 먼저 엑스트라를 씁니다. 첫 번째는 개수성 및 차수성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할 때는 지하수위의 유무, 그리고 지하수위 저하 시 주변 영향을 고려하고 집안 조건에 따라서 불투수성, 투수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국 우리는 해안가의 사질토 집안이기 때문에 투수성 조건으로 차수성 흙막이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별표까지 치고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자, 흙막이 선정 시 두 번째, 흙막이 벽의 요구사항 충족 여부고요. 굴착 심도, 강성, 차수성, 굴착 저면 안정, 보일링 이렇게 쓰고 허용 변이량, 주변 영향 이렇게 씁니다. 채점관님, 우리는 차수성 흙막이도 결정했고 그리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흙막이 공법의 종류를 선정하고 앞으로 기술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흐름상 이제 대제목 3번은 이러한 문제 조건에 적용 가능한 흑마기 공법의 종류를 씁니다. 첫 번째는 강널말뚝 시트 파일이고요. 두 번째는 강관 널말뚝 스틸 파이브 벽이고, 세 번째는 지하 연속벽이 적용 가능합니다. 개요 부분과 이렇게 개요도를 이렇게 썼는데, 요 다음은 바로 보일링이 나오는데, 동그라빠가 답안을 쓰고 보니까 이 부분이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빈약하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 부분은 종류에다가 각 공법의 특징과 적용성에 대해서 조금 더 써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보일링 현상의 메커니즘, 원리입니다. 이 부분은 방지 대책을 쓰기 위한 엑스트라이기도 하고요. 고득점을 받기 위한 동그라빠만의 엑스트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일링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이 개요도와 관련 공식과 그리고 인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검토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보일링이 발생하는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써주는 게 오히려 차별화가 되고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면은 근입장의 하단부를 기준합니다. 하단부를 기준해서 뭘 하느냐, 상향으로 작용하는 수압과 하향으로 작용하는 유용력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안전율을 산정합니다. 산정하는 방법은 이 부분은 꼭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인자까지도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고 나중에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페이지 물어본 두 번째 대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동그라빠는 널말뚝 시공 전과 널말뚝 시공 후 또는 시공 중 포함하로 크게 구분하였습니다. 시공 전에는 지하 수위를 저하는 공법, 저면과 배면 차수 및 지반 보강, 그리고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는 근입장을 증가하는 방법, 그리고 굴착 저면의 필터층 설치 등의 방법이고요. 우측 개요도를 보면은 이렇게 순번과 동일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도 그리는구나 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널말뚝 시공 전에 보시면 지하수위 저하 이렇게 달랑 쓰는 게 아니고 수도차 델타 H를 감소하기 때문에 이 침투력이 줄어드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차수, 지반 보강 같은 경우는 지반 내 점착력을 증가하고 간극비를 감소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근입장 증가 같은 경우는 유로 길이 L을 증가하기 때문에 동수경사 I가 저하돼서 침투력 저하. 이렇게 원리까지 적용한다. 그 네 번째, 필터 설치도 마찬가지로 유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항력이 증가되는구나. 이렇게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본 답안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원리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겠습니다. 해안가 사질토 지반의 굴착 공사 시 지하수의 차단을 위한 차수성 벽체를 선정하고 필요시 보조 차수공법, 보강공법을 추가해서 시공합니다. 시공 중의 계측을 통해서 앞서 제시하지 못한 내용을 결론에 써줍니다. 흑마기 벽체 및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25회) 서술 2교시의 2번입니다.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와 특성, 균열의 발생 원인, 균열 저감 대책 세 가지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답할 게 많으면 개요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대제목 1번은 물어본 첫 번째,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대표 개요도를 하나 멋지게 그려주고 대표 개요도에 나오는 순번과 동일하게 종방향 균열, 횡방향 균열, 전단 균열, 복합 균열 각 부분에 대해서 개요와 특징, 원인까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어서 원인과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개요 부분만 이렇게 써주셔도 좋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은
균열 발생 원인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균열 발생 원인은 동그라빠는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설계, 그리고 시공 불량 부분, 콘크리트 자체 품질 불량, 외력에 의한 균열,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구분했고요. 대표 개요도를 하나 추가해 줬습니다. 우측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조금 오류가 있는데 두 번째 페이지가 중복돼서 지금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는 물어본 세 번째 문제, 균열 저감 대책이고요. 균열 저감 대책이 나와야 되고 내용으로는 이렇게 대표 개요도가 하나 나오고 설계시, 그리고 시공시, 운영시를 구분해서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습하신 내용대로 균열의 종류 특성, 균열 발생 원인, 대책까지 다 써주고요. 특히 이제 차별화를 위해서는 터널 라이닝의 안전점검 부분, 그리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대책, 그리고 터널 라이닝의 계측 관련 부분, 그리고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최신 기술인 자기치유 콘크리트,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해 주시면 더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125회) 서술 2교시의 3번입니다. 집안 내 그라우팅 공법에서 야객주입 공법의 목적, 주입제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야객 주입공법은 대상 집안에 점착력 부여 또는 점착력을 증가시키거나 투수개수의 감소 및 단위 중량의 증가에 목적이 있다. 즉 목적에 대한 얘기를 1번에 썼고요. 개요 2번, 주입제는 현타객형과 용액형으로 크게 구분하고 현타객형에는 A, B, C가 있고 용액형에는 물, 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쓸 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써준 형태입니다. 대제목 2번, 집안 내 그라우팅 공법, 야객주의 공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빠는 토사지방과 안반의 전리면으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똑같이 공부하고 점수를 더 따기 위한 노하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사지반의 목적과 증가 원리, 그리고 개요도까지 이렇게 그려줍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 주입제 종류 및 특징입니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주입제는 크게 현타객형과 용액형으로 따로 구분이 됩니다. 현타객형은 주입제가 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둥둥 떠다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용액형 같은 경우는 완전히 흡수된 형태, 완전 용해된 형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타객형은 간극이 큰 투성 집안에도 적용 가능하고 용액형 같은 경우는 물에 완전 녹았기 때문에 투성이 나쁜 집안에 적용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현타객형은 아스팔트계와 벤토나이트계, 시멘트계가 있습니다. A, B, C죠. 각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두 번째 용액형은 물유리계, 고분자계로 구분합니다. 고분자계는 지금 동그라빠는 좀 많이 썼는데 이렇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야객주입 공법의 시공 순서 및 시공시 유의사항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공길사기 때문에 그래도 시공 순서와 시공시 유의사항과 관련돼서 써준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공 순서는 주입관 설치, 주입공법, 주입제 합송, 계량 성과 검토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 차트에서 나오지 않는 중요한 부분들을 아래에 이렇게 서술형으로 추가해 줍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고요. 특히 결론 부분에서는 AGS 시스템이라든지 3차원 그라우팅 모델링 같은 경우 BIM이죠. 자, 이런 부분까지도 기술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125회) 서술 2교시의 4번입니다.
프리캐스트 세그멘탈 공법 PSM 공법의 특징, 시공 방법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PSM 공법은 별도의 제작장에서 각각의 세그먼트를 제작한 후 현장으로 운반하여 가설하는 공법입니다. PSM 공법의 정의를 내려줬고요. 2번, PSM 공법은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상하부 동시 작업이 가능하며 연결부 고도 기술이 필요한 등의 장단점, 즉 특징을 가집니다. 3번, PSM 공법 시공은 제작장 설치, 세그먼트 제작, 운반, 가설, 마무리 작업 순으로 진행됩니다. 시공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제목 2번. 대제목 2번은 PSM 공법의 특징과 시공 순서 물어본 첫 번째 문제입니다. 특징은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해서 표 형태로 기술했고요. 시공 순서는 이렇게 큰 시공 순서 위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페이지 PSM 공법의 시공 방법 물어본 두 번째 문제인데 동그라빠는 크게 세그먼트의 제작 방식에 의한 것 그리고 세그먼트 가설 방식에 의한 시공 방법 그리고 세그먼트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구분해서 기술해 보았습니다. 우선 세그먼트를 제작 방식, 제작장에서의 제작 방식입니다. 거푸집 이동식과 거푸집 고정식, 조립식이 있는데 거푸집 고정식에는 또다시 숙평 방식과 수직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쓰실 수 있는 만큼 쓰고 필요한 경우 개요도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설 방식에 의한 시공 방법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제작과 가설, 연결 방법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시공 순서대로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이렇게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설 방식은 스팬 바이 스팬, 캔틸레버 공법, 전진 가설 공법으로 PSM 공법을 가설할 수 있고요. 연결 방법에서는 와이드 조인트, 매치 캐스트 조인트, 혼합 방식으로 개요도와 개요 부분으로 표로 비교합니다.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사례가 되겠고요. 이러한 교량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결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론 부분에 꼭 안전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환경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제작장에서 제작하고 운반하고 또 거치하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그리고 이어서는 최신 기술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해주면 좋겠습니다. 125회 서술 2교시의 5번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 원인 그리고 균열 제어 방법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입니다. 첫 번째, 건조 수축은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콘크리트 최적이 감소되며 수축되는 현상입니다. 건조 수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었고요. 개요 2번,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은 골재 형태 및 함수비, 혼화제, 양생기간 및 부재의 크기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원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개요 3번,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의 제어는 균열 발생 요인 제어, 철근 보강 등의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제목 2번, 건조 수축의 발생 메커니즘이고요. 좌측에 구속이 없는 경우, 구속이 있는 경우의 대표 개요도를 그려주고 건조 수축의 진행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 그리고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리를 써주는데 사실 답안에서 이 부분은 엑스트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 원인 균열 발생 원인은 시멘트 부분 그리고 골재에 의한 영향 함수비와 배합비 부분, 화학적 혼화제 영향으로 크게 구분되고 이어서는 상대 습도라든지 그리고 수분 양생 기간
그리고 부재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죄송합니다만 우측에 요 하늘색으로 마킹하는 부분이 또 잘못 스캔돼서 이렇게 들어왔네요. 제가 쓰기로 쓰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대제목 4번으로 물어본 두 번째 문제, 균열 제어 방법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제어 방법은 첫 번째는 균열을 발생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과 철근 또는 와이어 메쉬 보강하는 방법, 세 번째는 팽창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조인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크게 구분해서 기술했는데요. 지금 현재 스캔이 잘못된 점, 이 부분만 우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대제목 5번의 결론입니다. 결론에서는 콘크리트 균열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균열 발생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균열을 감지하는 센서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치유 콘크리트, 이런 부분 내용까지도 결론이나 본론 내용에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125회 서술 2교시의 마지막 6번입니다. 도로 포장에 적용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특징을 비교하고 각각의 파손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 둘, 세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쓸 내용도 많기 때문에 개요를 생략합니다. 대제목 1번은 ACP와 CCP의 특징 비교. 자, 표 형태로 ACP, CCP 대표 개요도가 있고 좌측의 항목들에 대해서 비교해 줍니다. 자, 동그라빠처럼 표 형태로 비교해도 좋고요. 또는 나열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근데 이어서 쓸 내용이 많기 때문에 표 형태로 쓸 수 있는 만큼만 써서 비교해 줍니다. 자,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2번 파손 원인과 대책 방안, 우측 페이지 3번은 CCP의 파손 원인과 대책 방안. 자, ACP는 2번, CCP는 3번으로 잡았습니다. ACP의 파손 원인, 그리고 대처 방안, 우측 페이지에 CCP의 파손 원인, CCP의 파손 대처 방안을 학습한 만큼, 그리고 분류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분류해서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4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하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쓸 내용이 많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3페이지 또는 4페이지를 쓰시고 반면 또 다른 문제 쓸 게 없다고 1페이지 이렇게 쓰시면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쉽고 쓸 내용이 많더라도 적당히 25분 내에 쓸 수 있게끔 조절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5회에 서술 2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칠 텐데 중간중간 스캔에 오류가 있어서 보시기에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